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4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올해 66살이고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워서 다 결혼시켰어요. 큰딸 서연이가 이제 35살인데 결혼한 지 7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서연이한테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저는 방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서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딸이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길래 무슨 일 있나 싶었죠. 그런데 서연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준영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이혼?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물었죠. 뭐? 서연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이혼이 무슨 말이야? 엄마, 갑자기가 아니야. 나 진짜 더 이상 못 살겠어. 준영이랑은 안 될 것 같아. 야, 그래도 애가 둘이나 있는데 무슨 소리야? 부부 싸움이야 의뢰하는 거지.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는 몰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육아도 힘들고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준영이는 아무것도 안 도와줘. 그냥 자기만 편하게 살려고 하고. 저는 딸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인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서연이는 원래 강한 애인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진짜 힘들었나 보다 싶었죠. 그래도 이혼이라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서연아, 그래도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남자들이 원래 그래. 조금 참고 살아봐. 세상에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겠어? 엄마,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나 진짜 더는 못 참겠어. 그래도 애들 생각해야지. 민서랑 민준이가 얼마나 어린데. 민서가 겨우 6살이고 민준이는 4살이잖아. 그 어린 애들한테 이혼이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엄마, 나도 그거 다 생각했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는 걸 보는 게 애들한테 더 안 좋을 것 같아. 무슨 싸움을 매일 해?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야? 엄마는 몰라. 어제도 준영이랑 크게 싸웠어. 내가 회사에서 야근하고 밤 9시에 들어왔는데 애들은 아직 저녁도 안 먹고 있더라고. 준영이는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왜 애들 저녁도 안 챙겼냐고 했더니 준영이가 자기도 피곤하다고 왜 맨날 자기한테만 시키냐고 화를 내는 거야. 나는 밤 9시까지 일하고 들어왔는데 준영이는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있었으면서 그랬구나. 그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내 험담을 하더라고. 아내가 집안일을 안 한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준영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물론 좀 답답한 면은 있지만 직장도 다니고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술 먹고 난동 부리는 것도 아니고 요즘 애들은 너무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당신 애들 일에 끼어들지 마. 알아서 할 거야. 여보, 그래도 우리 딸이 이혼까지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지. 우리가 나서면 더 복잡해져. 아니, 그래도 한번 얘기는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 마음대로 해.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텔레비전만 보더라고요. 저는 혼자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연이네 집으로 갔어요. 손주들도 보고 딸도 달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서연이가 문을 열어줬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눈도 퉁퉁 붓고 엄마 왜 왔어? 미리 말해주지. 깜짝 방문이야. 손주들 보고 싶기도 하고
다들 어디 있어? 애들은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갔고 준영이는 회사 갔어. 너 혼자 있구나. 아침은 먹었어? 그냥 커피 한 잔 마셨어. 뭐, 그것만? 그러면 어떡해? 엄마가 뭐 좀 해줄게. 저는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우유, 계란 몇 개, 시든 채소 몇 개. 역시 살림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나 보다 싶었죠. 서연아, 넌 밥은 먹고 다녀? 엄마, 나 바빠 죽겠어. 아침에 애들 깨워서 밥 먹이고 유치원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그러고 나면 회사 가야 해. 저녁에는 또 데리러 가고 저녁 차려야 하고 씻기고 재우고 언제 내 밥을 챙겨 먹겠어? 그럼 준영이는 뭐 해? 아무것도 안 도와줘? 도와주긴 뭘 도와줘. 회사 갔다 오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봐. 애들한테 밥 먹이는 것도 나 혼자, 목욕시키는 것도 나 혼자. 가끔 설거지 좀 해달라고 하면 짜증내면서 해. 그래도 남자들이 원래 그렇잖아. 우리 때는 남편들이 집안일 아예 안 했어. 그거에 비하면 설거지라도 하는 게 어디야. 엄마, 시대가 다르잖아. 나도 회사 다니고 돈 벌어오는데 왜 집안일은 나 혼자 해야 해? 그것도 모자라서 준영이 엄마는 자꾸 나보고 집안일 더 잘하라고 하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사돈댁에서 우리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뭐,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잘하는데. 맞벌이 하면서 애들 키우고 얼마나 힘들어. 아니, 요즘 시대에 무슨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해? 지난주에도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애들 옷도 왜 이렇게 구겨져 있냐고. 나는 회사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밀린 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어? 죄송하다고 했지. 뭐라고 하겠어. 그냥 참는 거지. 야, 그렇게 참기만 하면 안 돼. 할 말은 해야지. 엄마 말하면 뭐해. 준영이는 자기 엄마 편만 들고 나는 며느리니까 그냥 참아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요즘이 어느 시댄데. 며느리도 사람이지. 엄마 됐어. 그냥 다 지겹다니까. 나는 진짜 이혼하고 싶어. 저는 서연이를 앉혀놓고 한참을 타일렀어요. 이혼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그리고 제가 준영이랑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했어요. 엄마, 그러지 마. 엄마가 나서면 더 복잡해져. 괜찮아. 엄마가 잘 얘기할게. 준영이도 이해할 거야. 엄마, 제발. 너는 걱정하지 마. 엄마 믿어. 며칠 뒤에 저는 준영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따로 만나자고 했죠. 준영이는 처음엔 좀 놀란 것 같았지만 만나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응, 준영아. 앉아. 준영이는 좀 불편해 보였어요. 당연하죠. 장모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할지 뻔하니까요.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저는 본론을 꺼냈어요. 준영아, 너도 알다시피 서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 이혼 얘기까지 나왔잖아. 네. 제가 모자란 게 많죠. 아니야.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서연이가 좀 예민한 거야. 우리 딸이 원래 좀 까칠하거든. 어릴 때부터 성격이 좀 강했어. 그냥 좀 받아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장모님,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연이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말에 제가 설거지를 했는데 그릇을 제대로 안 닦았다고 혼났어요. 그리고 애들이랑 놀아줬는데 너무 시끄럽게 논다고 화를 냈어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지. 서연이가 회사도 다니고 애들도 키우고 얼마나 힘들겠어. 너도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저도 돕고 있어요. 주말에는 제가 애들 데리고 나가고 그러는데 주말만? 평일에도 좀 도와줘야지. 설거지도 하고 애들 목욕도 시키고. 장모님, 저도 회사 일이 많아요. 요즘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거든요. 집에 오면 정말 피곤해요. 그래도 서연이도 똑같이 일하잖아. 서연이는 그렇게 피곤해도 집안일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준영이 표정이 조금 굳어지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저한테는 말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 알겠습니다. 제가 더 노력할게요. 그래, 고마워. 그리고 서연이한테 좀 잘해줘. 우리 딸이 좀 힘들어 보이더라. 꽃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내 어머니한테도 말씀 좀 해. 서연이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서연이 말 들어보니까 집이 지저분하다고 애들 옷이 구겨졌다고 그러시던데. 서연이가 얼마나 바쁜데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쓸 수 있겠어? 아, 네, 알겠습니다. 준영이는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했죠. 준영아, 나는 너를 나무라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너도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 그런데 서연이가 지금 정말 힘들어 하거든. 조금만 더 배려해주면 안 될까? 노력하겠습니다, 장모님. 저는 준영이와 얘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좀 나아지겠지 싶었죠. 제가 사위한테 잘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서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엄청 화가 나 있더라고요. 엄마, 왜 준영이 만났어? 내가 언제 엄마한테 그러라고 했어? 서연아, 엄마가 다 내 잘되라고 한 거야. 준영이한테 내 편도 들어주고 좀 더 잘하라고 했어. 엄마, 그러지 마. 나는 엄마가 끼어드는 게 싫어. 이건 나랑 준영이 문제야. 야, 나는 내 엄마야. 엄마가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엄마는 몰라. 준영이가 방금 전화해서 엄청 기분 나빠했어. 장모한테 잔소리 들었다면서.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까지 뭐라고 하라고 했다면서 화내더라고.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을 해준 거지. 그리고 준영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 준영이 입장에서 생각해봐. 장모한테 불려가서 이것저것 지적받으면 기분이 좋겠어?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까지 뭐라고 하라니. 나는 사실만 말한 건데. 엄마,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엄마가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어. 나는 내 편을 든 것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엄마 편을 들면 준영이는 기분 나쁘잖아. 그럼 우리 사이만 더 나빠지는 거야. 엄마는 왜 그걸 모르겠어? 서연아. 엄마, 나 지금 화났어. 전화 끊을게. 딸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나는 딸 좋아라고 한 건데 왜 딸이 나한테 화를 내는 거죠? 요즘 애들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끼어들지 말라고 했잖아. 여보, 나는 정말 서연이 생각해서 한 건데. 당신 생각에는 그렇겠지. 근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나는 어떡하라는 거야? 그냥 놔둬. 알아서 할 거야. 어떻게 놔둬? 딸이 힘들어하는데. 힘들면 힘들다고 말은 들어주되 대신 나서지는 마. 그게 쉬워?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 남편은 한숨을 쉬고는 그냥 돌아 누웠어요. 저는 혼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그런데 며칠 뒤에 더 큰일이 벌어졌어요.
준영이 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돈 되는 분인데 평소에는 그렇게 연락이 잦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는 백화점 카페에서 만났어요. 준영이 엄마는 오자마자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차를 주문하고 앉았는데 인사도 대충 하고는 바로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사돈, 오랜만이네요. 네, 그러게요. 건강하시죠? 덕분에요. 근데 사돈, 우리 좀 얘기해야 할 게 있어서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 며느리, 그러니까 서연이 말인데요. 요즘 준영이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뭐, 우리 서연이가 심하다고?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강하다는 거죠. 맨날 준영이한테 이것저것 시키고, 준영이가 조금만 못하면 화내고, 준영이가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사돈, 우리 서연이도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요. 준영이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준영이도 회사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러는데 집에 오면 쉬어야죠. 그런데 서연이는 집안일을 다 준영이한테 시킨다면서요? 그건 부부가 같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맞벌이 하는데 왜 집안일을 여자 혼자 해야 해요? 사돈,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아무리 맞벌이해도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였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게 무슨 구시대적인 발상인가 싶었죠. 사돈,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남자도 집안일 해야죠. 그리고 우리 서연이가 시댁일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시부모님 생신 때도 챙기고 그거야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근데 서연이는 자기 부모는 잘 챙기면서 우리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명절 때도 사돈 댁에는 먼저 가면서 우리 집에는 늦게 오고 아이들도 외가에만 자주 데려가고 작년 추석에도 사돈 댁에서 이틀 있다가 우리 집에는 하루밖에 안 있었잖아요. 그건 서연이가 바빠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외가를 좋아하면 당연히 자주 오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시댁도 좀 생각해야죠. 준영이 부모도 손주들 보고 싶은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맨날 외가만 가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사돈, 그건 준영이가 데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만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준영이는 바쁘다니까요. 주말에도 일해야 하고 서연이도 똑같이 바쁘거든요. 오히려 서연이가 더 바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였어요.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 준영이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연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자기 일, 자기 부모만 생각하지 남편이나 시댁은 안중에도 없어요. 뭐라고요? 우리 서연이가 이기적이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준영이한테 너무 심하게 대한다고 들었어요. 준영이가 설거지를 좀 늦게 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애들이랑 놀다가 시끄럽다고 화내고 그건 준영이가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안 한다는 게 뭐예요? 준영이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연이는 완벽주의여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요. 사돈, 그건 사돈 아들 편만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서연이 입장도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 며느리들 너무 버릇없어요. 시댁을 뭘로 보는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버릇없다니 우리 딸을 뭘로 보는 거예요? 사돈, 지금 우리 딸을 버릇없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요즘 며느리들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는 시댁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다들 자기 멋대로 해요. 사돈, 시대가 변했다니까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노예가 아니고. 노예라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냥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거죠.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 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집안일도 잘하고, 시부모님도 잘 모시고, 남편도 잘 내조하고, 그게 며느리의 도리죠. 그럼 사위는요? 사위는 뭘 해야 하는데요? 사위는, 사위는 돈 잘 벌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21세기에 우리는 결국 싸우다시피 헤어졌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사돈이 우리 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버릇없는 며느리라니. 집에 오자마자 저는 서연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서연아, 오늘 내 시어머니 만났어. 뭐? 엄마, 왜 또 만난 거야? 사돈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지. 그런데 서연아, 내가 시댁에서 그렇게 미움받고 있는 줄 몰랐어. 엄마, 또 시작이야? 나 지금 회사야. 나중에 얘기해. 야, 잠깐만. 내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내가 준영이한테 너무 강하게 나간다면서? 그리고 시댁을 소홀히 한다면서? 엄마, 그거 시어머니 입장에서 한 소리야. 나는 할 만큼 다 하고 있어. 근데 시어머니 말로는 내가 외가만 자주 가고 시댁은 잘 안 간다면서? 엄마, 그건 준영이도 동의하고 가는 거야. 애들이 엄마 집을 더 편해하니까. 시댁 가면 맨날 이것저것 간섭하고 애들도 불편해하고. 그래도 좀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댁에서 미워하면 너만 힘들어. 엄마, 제발 좀 그만해.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엄마까지 이러면 나는 어떡해? 나는 내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엄마의 걱정이 나한테는 스트레스야. 엄마가 시어머니 만나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는 몰라도 이제 시어머니가 나한테 더 안 좋게 생각하겠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 편을 들면 시어머니는 나를 더 싫어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친정 엄마 뒤에 숨어서 자기 비난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알아. 근데 결과가 그렇게 된다고. 엄마, 제발 부탁이니까 이제 그만해. 나 진짜 힘들어. 서연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나는 뭘 잘못한 거지? 딸을 위해서 한 건데 왜 딸이 나한테 화를 내는 거지? 그날 저녁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남편은 평소에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너무 끼어들지 마. 애들 일은 애들이 알아서 할 거야. 여보, 그래도 우리 딸이 힘들어 하잖아. 엄마가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당신이 사돈 만나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우리 딸 편을 든 것뿐이야. 그게 문제야. 일방적으로 딸 편만 들면 사돈 댁에서 기분 나쁘지. 그리고 서연이도 부담스럽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응, 가만히 있어. 애들이 부탁하면 그때 도와주고. 그게 쉬워? 딸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지. 근데 그게 맞는 거야. 애들도 이제 어른이야. 자기들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해야 해. 남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은 딸이 힘들어하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엄마니까요.
그 후로도 저는 계속 서연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잘 지내는지, 준영이랑은 어떤지, 애들은 잘 있는지. 그런데 서연이는 점점 저한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받아도 빨리 끊으려고 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거나 간단하게만 오고,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딸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일찍 서연이네 집에 갔어요. 애들 유치원 보내는 것도 도와주고 서연이 출근 준비도 도와줄 생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침 일찍 서연이네 집에 갔어요. 애들 유치원 보내는 것도 도와주고 서연이 출근 준비도 도와줄 생각이었죠.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분명 안에 사람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들 떠드는 소리, 서연이가 뭐라고 하는 소리.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드렸어요. 서연아, 엄마야, 문 열어. 한참 만에 서연이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퉁퉁 붓고 눈도 빨갛고 머리도 산발한 게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엄마, 왜 왔어?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연락하면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애들 유치원 보내는 것 도와주러 왔어.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돌아가. 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왔는데 그냥 가. 제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서연이가 문을 막아섰어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해. 나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주러 온 거잖아. 도움이 안 돼. 엄마가 오면 더 스트레스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딸한테 스트레스라고? 서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 엄마는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엄마는 자꾸 해결하려고 해. 준영이 만나고 시어머니 만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어. 나는 다 내 잘되라고 한 거야. 알아. 근데 그게 나한테는 부담이야. 엄마가 개입하면 할수록 나는 더 죄책감 들고 준영이랑 시댁이랑 관계는 더 나빠지고 그럼 나는 어떡하라는 거야? 딸이 힘들어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응, 그냥 들어주기만 해. 내가 하소연하면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렇게만 해줘.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안에서 민서가 소리쳤어요. 엄마, 나 유치원 늦겠어. 서연이가 급하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나 지금 정신없어. 다음에 얘기해. 서연아, 잠깐만. 엄마, 제발 지금은 그냥 가줘. 서연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죠. 안에서 서연이가 애들한테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민서야, 빨리 신발 신어. 민준아, 그거 놓고. 아, 진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돌아서서 집으로 왔죠.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그저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내 방식이 잘못된 걸까? 밥맛도 없고 밤에도 잠을 잘 못 자고 남편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당신 괜찮아? 요즘 안색이 안 좋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서연이 때문에 그런 거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을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가 없어. 내 딸인데. 딸도 이제 어른이야.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지.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근데 마음이 안 그래. 그러다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거기서 상담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자녀의 독립을 방해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서연이를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제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였어요. 서연이가 원하는 게 뭔지는 생각하지 않고 화면 속의 상담사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원하는 건 문제를 해결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모입니다. 조언이나 해결책보다는 그냥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거죠. 저는 그 프로그램을 끝까지 봤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죠. 내가 서연이한테 한 게 정말 도움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거였을까? 그래서 저는 서연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나섰던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부탁할 때만 도와줄게.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사랑해. 한참 뒤에 서연이한테 답장이 왔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 마음은 알아. 나도 좀 예민했어. 미안해. 나도 사랑해. 그 후로 저는 정말 참았어요. 서연이한테 연락하고 싶고 궁금하고 걱정되고 그랬지만 꼭 참았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볍게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지? 오늘 날씨 좋다. 손주들 건강하지? 이런 간단한 문자만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밤에 자다가도 서연이 생각이 나서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당신 다른 거 해. 취미 생활이라도 해봐. 무슨 취미? 뭐라도 좋으니까. 친구들이랑 놀든지, 운동하든지.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요즘 서연이 일로 바빠서 연락을 못 했거든요. 영수가 나야. 어머, 희정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그냥 저냥. 너는? 나는 요즘 바빠. 수영도 배우고 탁구도 치고. 아, 진짜? 좋겠다. 너도 같이 해. 우리 수영장에 사람들 많은데 다들 좋아. 그래서 저는 친구 따라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이 무서웠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수영장에서 만난 사람들하고도 친해졌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의 주부들이었는데 얘기를 나눠보니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한 분은 아들이 30살이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한다고 걱정하고, 또 한 분은 딸이 이혼했다고 속상해하고, 제 얘기도 했어요. 딸이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딸 걱정에 이것저것 나섰다가 딸한테 혼났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딸은 해결책을 원한 게 아니라 그냥 하소연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딸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그러니까요. 저도 매일 참느라 힘들어요. 그럴 땐 다른 데 집중하는 게 좋아요. 저처럼 운동도 하고 취미도 갖고. 그 말이 맞더라고요. 수영을 하다 보니 서연이 생각이 좀 덜 나더라고요. 물속에서 헤엄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준영이랑 상담 받기로 했어. 그래, 잘했다. 응, 우리 둘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어. 좋은 생각이야. 엄마는 응원할게. 엄마, 고마워. 요즘 안 연락하는데도 뭐라고 안 하고.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엄마, 사실은 엄마가 거리를 둬주니까 오히려 내가 좀 생각할 시간이 생겼어. 내가 너무 엄마한테 의지했던 것 같아.
힘들면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엄마가 뭐라도 해주길 기대하고. 그래, 응. 근데 엄마가 물러서니까 나는 이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준영이랑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상담을 받아보자고.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참아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내가 한 게 맞았구나. 딸을 놓아줬더니 딸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구나. 그 후로 몇 주 동안 서연이네 부부는 상담을 받았대요. 그리고 어느 날 서연이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오랜만에 가보니까 집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뭔가 밝아진 느낌이랄까. 거실도 정리가 잘 돼 있고 부엌도 깨끗하고. 엄마 앉아. 얘기 좀 할게. 응, 무슨 일이야? 우리 상담 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나도 준영이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아. 준영이도 나한테 무관심했던 게 아니라 표현을 못했던 거더라고. 그래. 응. 그리고 우리 둘 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어. 나는 내가 힘든 것만 생각했고, 준영이는 자기가 힘든 것만 생각했어.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부부는 팀이라고. 같은 편이라고. 근데 우리는 서로를 적으로 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이제 좀 나아진 거야? 응,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나아졌어. 우리 서로 약속했어. 하루에 30분씩은 꼭 대화 시간을 갖기로. 핸드폰도 보지 말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우리 둘이 얘기하는 시간. 그리고 집안일도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했어. 준영이는 설거지랑 청소, 나는 요리랑 빨래. 애들은 번갈아 가면서 돌보기로 했어.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리고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부부 문제에 양가 부모님들이 너무 개입하는 게 문제였대. 엄마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랬구나. 엄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엄마는 날 사랑해서 그런 거 아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부담이 됐어. 그리고 준영이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부모가 부부 문제에 개입하면 부부는 서로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부모 눈치를 보게 된다고. 엄마가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엄마, 미안해할 것 없어. 나도 엄마 마음 이해해. 근데 우리 이제 어른이잖아.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게. 대신 엄마가 필요할 때는 꼭 말할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서연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준영이도 일찍 퇴근해서 왔더라고요. 준영이를 보니까 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좀 피곤하고 지쳐 보였는데 이제는 좀 밝아 보이더라고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래, 준영아. 잘 지냈어? 네, 덕분에요. 저희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준영이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서연이가 요리를 하는 동안 준영이가 애들하고 놀아주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부부가 호흡이 맞아 보였어요. 민서랑 민준이도 좋아 보였어요. 예전에 갔을 때는 애들이 좀 불안해 보였는데 이제는 밝고 활발하더라고요.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 그래, 우리 민서 대단하네. 응, 선생님이 그림 잘 그렸다고 했어. 와, 그럼 할머니한테도 그림 하나 그려줄래? 응, 민서가 신나서 그림을 그리러 갔어요. 민준이는 제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하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게 얼마만인가 싶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준영이가 애들을 씻기러 갔어요.
서연이랑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죠. 엄마, 요즘 나 많이 행복해. 보기 좋다. 응.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 결혼 생활이 원래 쉽지 않은 거더라고. 완벽한 부부는 없고 다들 노력하면서 사는 거야. 맞아. 엄마도 내 아빠랑 결혼 초기에 많이 싸웠어. 진짜? 응.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거의 매일 싸웠어. 작은 일로도 싸우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지. 엄마도 그랬구나. 나는 엄마 아빠가 항상 잘 지내는 줄 알았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우리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 지금도 가끔 의견이 안 맞을 때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얘기하지. 그냥 참지 말고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 그리고 타협점을 찾고, 엄마, 나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 준영이랑 많이 얘기해. 내가 왜 화났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준영이도 자기 생각을 많이 얘기하고, 잘하고 있구나.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딸 잘 크지 않았어? 그럼 잘 컸지. 오늘 보니까 정말 어른이 된 것 같더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준영이랑도 잘 지내고 당신이 놓아줘서 그래. 놓아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나도 알아. 근데 당신 잘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저는 남편한테 기대서 한참을 있었죠. 그 후로 저는 좀 더 여유로워졌어요. 서연이한테 집착하지 않고 제 삶도 즐기기 시작했거든요. 수영도 계속하고 친구들하고도 자주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붓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글씨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게 저한테는 명상 같은 거였어요. 서예 학원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 되고 얘기도 잘 통하고 수업 끝나고 같이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것도 즐거웠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서연이네 부부는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해요.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대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준영이 부모님도 좀 바뀌셨대요.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던 걸 줄이시고 대신 손주들 봐주는 걸로 도와주신대요. 그게 서연이한테는 훨씬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준영이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좀 긴장했죠.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돈 나예요. 아, 네.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요. 사돈, 저번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섰었어요. 우리 둘 다 자식들 생각해서 한 건데 방법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준영이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사돈, 앞으로는 애들 일에 너무 끼어들지 말아요. 우리는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동의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애들 일에 너무 끼어들지 말자고 약속했어요. 대신 손주들 봐주는 걸로 도와주기로 했죠. 그나저나 손주들이 너무 귀엽죠? 그러게요. 민서가 요즘 한글도 읽고 민준이는 노래 부르는 게 너무 귀여워요. 우리 번갈아 가면서 봐주면 어떨까요? 서연이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죠. 그 후로 저랑 준영이 부모님은 번갈아 가면서 손주들을 봐줬어요. 한 주는 제가, 한 주는 준영이네 부모님이. 그랬더니 서연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고마워. 엄마랑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며 봐주시니까 나는 일주일에 이틀은 좀 여유가 생겨. 그 시간에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할 수 있어. 다행이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응, 알았어. 그리고 엄마, 요즘 시어머니가 많이 변하셨어. 예전처럼 이것저것 간섭 안 하시고 필요한 것만 도와주시고. 그래, 다행이다. 응,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엄마 생각해보니까 며느리도 사람인데 너무 많은 걸 요구했던 것 같다고. 다들 변하고 있네. 맞아. 우리 모두가 배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승진했어. 진짜? 축하해. 응, 이번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해서 팀장으로 승진했어. 연봉도 200만 원 올랐어. 잘했다. 우리 딸. 엄마가 자랑스러워. 고마워, 엄마. 그리고 있잖아. 준영이가 오늘 저녁에 축하 저녁 먹으러 가자고 했어. 엄마도 올래? 시부모님도 모시려고 하는데. 그래. 엄마가 가도 돼? 당연하지. 엄마도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큰 역할 했잖아. 엄마가 항상 응원해줬으니까. 고마워, 서연아.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서연이, 준영이, 두 손주들, 그리고 양가 부모님. 다들 서연이 승진을 축하해줬죠. 식사 중에 준영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모님, 사돈어른님, 그동안 저희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죠.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준영아. 우리가 오히려 미안해. 우리가 너무 끼어들었어. 앞으로는 너희들을 믿고 지켜볼게. 준영이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우리도 미안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앞으로는 너희 부부가 원하는 대로 살아. 우리는 그냥 옆에서 응원할게.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민서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가 승진했어요. 우리 엄마 대단하죠? 그럼 너희 엄마 정말 대단하지. 민준이도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엄마 짱, 엄마 최고.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모여 있는 게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다들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고생 많았어. 무슨 소리야? 아니야, 진짜. 딸 걱정에 밤잠 못 자고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런데 결국 잘 해냈잖아. 내가 뭘 해냈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알아서 해결한 거지. 아니야. 당신이 물러서줬잖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자식 걱정하는 마음을 꾹꾹 눌러가면서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맞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딸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딸을 위한 거더라고요. 여보, 나 많이 배웠어. 사랑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구나. 그래, 맞아. 그리고 자식을 믿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애들이 훨씬 강하고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더라고. 당신이 깨달아서 다행이야.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위기가 우리 가족한테는 오히려 약이 됐던 것 같아요. 다들 서로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니까.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양가 관계도 좋아졌고, 요즘 서연이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일도 잘 되고, 준영이랑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가끔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제는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저한테 얘기해요. 저도 그냥 들어주고 응원해줘요. 엄마,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래, 힘들겠다. 응, 팀원들이 자꾸 실수를 해서 내가 뒤처리하느라 바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모르겠어. 근데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좀 속이 후련해. 언제든지 얘기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이렇게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서연이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냥 옆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저도 제 삶을 즐기게 됐어요. 딸 걱정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제 취미도 즐기고 친구들도 만나고 수영도 계속하고 서예도 배우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딸이랑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서연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요즘 생각한 건데 엄마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왜?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 근데 평생 우리 키우느라 희생하시고 그런데도 우리가 독립하려고 할 때 흔쾌히 놓아주시고 뭘 대단해. 엄마는 그냥 엄마야. 아니야, 진짜 대단해. 나는 엄마처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중에 민서랑 민준이가 커서 독립할 때 나도 엄마처럼 잘 놓아줄 수 있을까? 걱정 마. 그때 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부모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끊임없이 배우는 거지.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다 잘 됐어요. 제가 이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자식이 힘들어하면 대신 아파하고 행복하면 같이 기뻐하고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자식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자식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아직도 가끔 참기 힘들 때가 있어요. 서연이한테 이것저것 조언하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고, 하지만 꾹 참아요. 그게 딸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운 게 있어요. 부모도 부모 자신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한테만 올인하면 자식이 독립했을 때 부모는 텅 빈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식 키우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해요. 취미도 가지고 친구도 만나고 자기 인생도 즐기고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서예를 배우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고 친구들이랑 한 달에 2번씩 등산도 가요. 산에 오르면서 땀 흘리고 정상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남편이랑도 요즘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딸 걱정, 손주 걱정으로 대화가 다 끝났는데 요즘은 우리 둘만의 이야기도 많이 해요. 어디 여행 갈까? 뭐 먹을까? 오늘 날씨 좋네.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쌓여서 우리 부부 관계도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서연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어요.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저는 정말 기뻤죠. 손주들이랑 보드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저녁에는 서연이랑 둘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요즘 나 진짜 행복해. 그래, 다행이다. 응, 일도 재밌고, 준영이랑도 좋고, 애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그렇지. 완벽한 삶은 없어.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 엄마, 나 엄마한테 진짜 감사해. 그때 엄마가 물러서 주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못 됐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너희가 알아서 잘한 거지. 아니야,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 힘들 때 들어주고 응원해주고 그게 나한테 큰 힘이 됐어. 그리고 엄마가 거리를 더 주셔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었어. 그날 밤 손주들 재우고 나서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했지? 뭐가? 딸 키우는 거. 우리 서연이 잘 컸잖아. 그럼 잘 컸지. 당신이 잘 키웠어. 아니야, 우리가 같이 키웠지. 당신이 대부분 했지. 나는 돈 벌어오는 것밖에 못했잖아. 그것도 중요한 거야. 당신이 없었으면 나도 못 키웠어.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니까. 비록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결국 다들 제자리를 찾았으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위기가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저는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딸을 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딸이랑 관계도 점점 나빠졌을 거고. 하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저는 배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도움이 뭔지.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을 놓아주세요. 자식을 믿어주세요. 자식도 이제 어른이고 자기 인생을 살 능력이 있어요. 부모가 할 일은 옆에서 응원해주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 자신의 삶도 중요해요. 자식이 다가 아니에요. 부모도 자기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어요. 취미도 가지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편하게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많아요. 당장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들 성숙해지고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 주세요. 저는 이제 딸이랑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이게 가족 아닐까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는. 그게 바로 가족이고 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서연이한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서연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엄마는 너를 응원해. 그리고 서연이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도 좋은 하루 보내. 사랑해.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 엄마 보고 싶대. 이 짧은 문자 하나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딸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기다려 주세요. 결국에는 다 좋아질 거예요. 저희 가족처럼요.